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려는데 은행 직원이 이 거래는 자동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평생 힘들여 모은 내 돈 찾으면서 괜히 찜찜하고 불안했던 적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8세 박명자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 무릎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금액을 말하는 순간 괜히 직원 눈빛이 나를 유심히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이라도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 인출 대신 계좌이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의 뿌리는 대부분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알게 되는지, 또 어떤 거래가 보고 대상이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괜한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돈인데도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신경을 쓰는 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걱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국세청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돈을 찾은 걸 알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은행 창구에서 우리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통장을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데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세청까지 보고되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관이 더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입니다. 어르신들께는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은행 거래 기록을 모아서 의심스러운 흐름이 있는지 분석하는 중간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넣으면 그 기록이 자동으로 남게 되겠죠? 이때 인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은행 직원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싶은 거래는 FIU로 보고가 됩니다. FIU는 이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국세청이나 경찰, 검찰 같은 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즉, 국세청이 직접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은행 FIU 국세청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세청 직원이 내 거래를 수시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셨죠? 누군가 특별히 나만 골라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라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최성자 어르신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아들 결혼 준비를 도와주려고 1,5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그날 저녁에는 괜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무조사라도 나올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이게 저만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똑같이 보고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괜히 혼자 속을 끓였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최성자 어르신처럼 내가 찍힌 건 아닐까 하고 혼자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거고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부산에 사시는 74세 장복래 어르신의 사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현금으로 찾을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다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혼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FIU 금융정보분석원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거기서 필요한 경우만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불필요하게 걱정했구나 싶었죠. 여러분, 이렇게 제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괜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하고 짐작만 하다 보면 불안이 더 커지지요.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면 내 돈을 내 뜻대로 쓰는데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가장 먼저 보고되는지 바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또 뭘까 궁금하시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루에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이라는 점이에요. 은행 직원이 마음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산 시스템이 기준에 맞는 거래를 잡아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금액은 은행별 합산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A은행에서 700만 원을 찾고 다시 400만 원을 찾으면 합쳐서 1,100만 원이 되니 보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A은행에서 700만 원, B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았다면 각각은 1,000만 원 미만이니까 보고 대상이 되지 않지요. 왠지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이 제도는 현금을 많이 쓰는 범죄나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감시하는 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라는 거예요. 사연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시는 75세 이순옥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 집 수리를 하느라 인부들 인건비로 1,200만 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데 직원이 이 거래는 자동 보고가 됩니다라고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집을 고치려고 돈을 찾은 것뿐인데 왜 보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국세청에서 조사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1,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라는 걸 알고는 안심을 했네요. 이순옥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셔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 보고가 되고 그 이하라면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표나 계좌이체도 포함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수표를 발행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건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즉 현금화되는 순간에는 바로 보고 대상이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TM 현금 인출기이든 창구든 상관없이 같은 은행에서 하루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 ATM 현금 인출기로 나눠서 뽑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같은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연 하나 더 소개할까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정혜남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 가게를 도와주려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넘겨주려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보고 대상이라고 해서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괜히 나만 의심받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제도가 정한 기준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 같은 기준, 같은 금액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괜히 혼자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건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찾거나 넣으면 자동으로 보고된다. 그리고 수표와 계좌이체는 제외되지만 수표를 현금화하면 보고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돈을 쓰는데도 괜히 불편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제도를 잘 모르셨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셨으니 앞으로는 돈을 찾으실 때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돈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보고가 되는 바로 의심거래 보고제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큰 돈을 찾거나 넣을 때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꼭 금액이 크지 않아도 거래 자체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보고가 됩니다. 이걸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행 직원이 볼 때 이건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금액이 얼마든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래 형태가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이라면 바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분이 하루에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돈을 찾습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보고된다니까 999만 원으로 쪼개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쪼개서 찾으면 은행 직원이 바로 수상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어도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큰 돈을 자주 찾았다가 다시 넣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역시 의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 패턴과 다른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 은행 직원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 직원이 꼭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직원의 눈치나 기분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겁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은행 자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수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무조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에 사시는 73세 강정화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생활비를 조금씩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찾기가 겁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자주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주 찾으시면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순간 깜짝 놀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보고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거래가 자꾸 반복되면 수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강정화 어르신 사연처럼 금액이 적어도 거래 방식에 따라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돈이라고 너무 자주 불규칙하게 찾는 건 오히려 더 의심거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을 들어볼까요?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68세 박용태 어르신의 사연인데요. 장사하다 보니 현금을 자주 입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하지 않게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여러 번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은행에서 이런 거래는 보고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게 매출을 입금한 건데
왜 보고가 되나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 금액보다 거래 패턴이 불규칙하면 수상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겁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금액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이라면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돈을 쓸 때 괜히 쪼개거나 자주 반복하지 마시고 일정한 패턴 안에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걱정 때문에 괜히 꼼수를 쓰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을 쓰는 게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려면 제도를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괜히 혼자 속을 끓이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마음 편히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거래 정보가 어떻게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고된 자료는 어디로 갈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정답은 바로 국세청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6세 최상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된 상가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중 2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했는데 한 달쯤 지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에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찾은 현금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에 보고됐고 국세청에서 이걸 근거로 세무조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큰 돈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필요하다면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한다는 거리요. 여러분, 최상덕 어르신의 사연처럼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된 기록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거래 이유가 불분명할 때는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계신데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봉남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자녀 집을 사주려고 돈을 찾아서 도와줬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크게 찾은 뒤 며칠 지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왜 그렇게 인출했는지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아들 집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조사라니 너무 당황했습니다. 결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증명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내 돈이라도 증빙 없이 큰 현금을 쓰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리요. 여러분, 두 사연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내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큰 금액을 현금으로 움직이면 FIU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를 거쳐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세무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큰 돈은 될 수 있으면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과 부득이하게 현금을 써야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 돈인데 왜 쓰는 걸 간섭하냐 하고 속만 끓이시지 말고 제도를 알고 대비하면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세무조사라는 건 결국 자료와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에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돈을 쓰는 일이 걱정이 아니라 행복이 되려면 제도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죠? 다음으로는 현금을 현명하게 찾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하는데, 지금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의 사연 속에서 찾은 현금 인출의 3가지 황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금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생활비나 자녀 도와줄 돈을 찾을 때 일부러 한 은행에서 다 찾지 않고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는 500만 원, 다른 은행에서는 400만 원 이런 식이지요. 그러면 1000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괜히 한 번에 크게 찾았다가 자동 보고라도 될까 불안했는데 이렇게 은행을 나눠서 찾으니 걱정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비법이 나왔습니다.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만 찾는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을 한 번에 찾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사시는 70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혹시 모를 일이 걱정돼서 생활비를 소액으로 자주 찾았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여러 번 ATM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방식이 오히려 의심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은 적지만 너무 자주 불규칙하게 찾으니 수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괜히 자주 찾는 것보다 일정한 주기를 두고 규칙적으로 찾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요. 여기서 두 번째 비법이 보이죠. 출금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찾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 사시는 77세 이춘자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끼며 살다 보니 정작 돈을 찾으려 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큰 금액을 찾을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불편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 내 소득과 생활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만 찾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든다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내 생활 수준에 딱 맞춰 찾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춘자 어르신 사연에서 알 수 있는 3번째 비법은 이겁니다. 내 소득과 생활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만 찾는 거죠. 괜히 큰 돈을 찾으면 그 자체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의심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을 찾을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함께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하고 계신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공주에 사시는 79세 이만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손주 결혼 자금을 도와주려고 큰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직접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군요. 국세청에서 괜히 연락 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손주에게도 떳떳하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처럼 고액을 자녀나 손주에게 주실 때는 계좌이체와 증여세 신고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건네주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까지 신고하면 걱정할 일이 사라지지요. 또 다른 사연은 강릉에 사시는 72세 최명희 어르신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큰 돈을 현금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 땅을 팔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치러야 했거든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게 다 보고돼서 조사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거래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겨두었더니 나중에 누가 물어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증빙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득이하게 현금을 크게 써야 할 때는 계약서, 영수증,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왜 현금을 썼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떳떳하게 내 돈을 쓸 수 있겠죠? 마지막 사연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0세 윤정자 어르신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찾을 때마다 혹시 내가 문제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름의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서 적어주셨네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은행마다 1,000만 원 넘지 않게 나눠서 찾는다. 둘째, 생활비는 매달 같은 날 일정한 금액만 찾는다. 셋째, 큰 돈을 줄 땐 반드시 계좌이체와 증여세 신고를 한다. 이 세 가지만 지키니까 괜히 혼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윤정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개인적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정해놓고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나눠서 찾고 규칙적으로 찾고 고액은 계좌이체와 신고를 한다. 여러분, 앞으로는 내 돈을 쓸 때마다 더 이상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오늘 나눈 지혜를 꼭 활용하셔서 마음 편히 떳떳하게 찾아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